네, 안녕하세요. 남동구 도시지원센터의 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사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댓글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나 그리고 방역지원센터에서 사전에 질의를 좀 정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거 토대로 좀 궁금하시거나 보고 고민하는 지점이거나 있거나 하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분명은 이게 설명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고민하시는 건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그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마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다들 하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후에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아니면 지역의 누군가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조직으로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도 뭐 다양한 주체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협동조합 평소에 보여주는 주체에 대한 얘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국토부가 설립 인가를 내는 그런 조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랑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밑에 그림에도 있긴 하지만 갈등관리위원회라던가 운영지원 전문기관처럼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차리라는 추진이 하면서 또 구성된 조직도 있어서 그 관련된 설명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지원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 회계나 사회개척 관련된 지원이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같이 가고 있는 기관은 새마을공동화 신협 두 개 금융기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남동구와 남동신협이 지금 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원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금융권의 운영지원 전문기관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목소리 작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크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관리위원회인데요. 사실 갈등관리위원회는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구로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 전문기관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어쨌든 조합 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합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니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른 주민분들이나 지역의 다른 주체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총 7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이제 같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관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초반에는 없었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뭐 어떻게 하라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흥원이나 중앙 이렇게 지원기구에서 아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립 절차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활성화 계획 안에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된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하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자치구에서는 그 진흥원에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기구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기초교육은 일부 받고 TF팀 운영까지는 지원기구랑 같이 하긴 했는데 실전 준비라던가 아니면 그 관련된 부가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유기사업 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쓴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서류를 내게 되면 이제 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설립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가 후에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위원회라던가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잠시만요. 네. 구성을 하고 선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기존에 인가 때 제출했었던 계획서 말고 조금 더 사업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요건들이, 제반 요건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공공 지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걸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오른쪽에는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절차상으로 되어 있는 공공지원 요건 제출자료 명단을 보시면 아실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2018년도 말에 인가 신청을 해서 2019년 초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쯤에 모든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8개 정도가 인가를 받았고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이제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아마 가이드라인이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반영을 좀 더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 할 때랑 아마 좀 디테일하게 마을관리 사업에 맞게 변동되는 내용들이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했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동시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저희 영양강화 사업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 조업을 설립할 때 교육이나 아니면 주민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이, 인천구청이죠. 구청이 진흥원에다가 마을 조업 설립 등의 지원 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을 검토해 준다던가 아니면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표준 운영 정관이 어떻다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관 만들었을 때 변호사 검토라던가 이런 것들은 진흥원 통해서 받았었고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제출을 자치구로 하고 나면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배정받은 마을조합 초기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유지사업에 저희도 2년 동안 5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3천만 원, 2천만 원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교부를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초기 사업비 지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몇 퍼센트를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그냥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거면 민간경선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실은 조합이고 사업을 하시는 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게 되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토를 해보니, 사업계획이랑 비교를 해보니.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건 남동구청의 그 일자리 경색과의 사경 쪽에서 마을기업에 예산 지원하는, 마을기업에 이제 행안부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지침에 맞춰서 쓰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최대 20% 이런 식의 퍼센테이지를 좀 주고 그런 거를 기준 좀 준용을 해서 쓰자라고 해서 준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무 사업에서 쓰는 집행기준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는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 가이드라인에,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 사업계획 중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립전 육성 지원은 당연한 공공지원이고 마을조합 설립 초기에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유지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나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관리에 관련된 공공서비스 업무를 마을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공공서비스나 특히 수의계약으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 형태를 가지는 것도 있어서 유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발굴되는 서비스 등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위탁을 받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도 이거를 안착시키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건 각 구청별로 그 시설에 대한 거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는 다 따로 있으시고 각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는 다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운영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것도 각각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경우는 뭐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지금 주차장 조례에 있는 사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근데 주차장 사업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유지 사업.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이런 가이드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게 하는 데까지는 이제 행정의 의지나 행정이 이제 조례 개정까지 하거나 그런 의지나 뭐 이렇게 의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저희도 아직 조례 개정까지는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남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진행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얘기 없으시죠? 네. 남부마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동살이고요, 사업 유형이.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2020년 원래 올해가 종료 기간입니다. 다들 지금 겪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마중물 사업 말고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까지를 다 사업기간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토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 우리 집 1만 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못 끝났어요. 올해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 사업은 좀 종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2020년인데 지금 사업은 사실 2021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 현장지원센터도 내년까지는 중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동살이고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종 일반이랑 준주거랑 좀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면적이 5만이 안 되고 인구도 1,300명이 되지 않고 건물도 208동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 중에 33% 3분의 1 정도는 주거 취약계층이라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인 인구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퍼센테이지라서 특별히 막 이렇게 올라가긴 하진 않고요. 근데 사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와보신 분들은 이제 분위기를 확 보고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1970년도에 다른 쪽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철거민들이 이주를 하셨던 마을이에요. 그 이주를 하실 때 산을 깎고 10평씩 필지를 갈라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를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거주주수 역사의 시작인데, 그렇게 되고 80년대 주변 지역은 다 아파트가 지금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파트 개발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뭐 한두 필지 합쳐서 필에서 재건축을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이 정도의 환경 개선이 있었던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넘어오면서 공공이 이제 주거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거지 관리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2000년도 초반에는 그 현직이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기반이 좀 좋아지면 이제 주택에 대한 거나 알아서 이제 건축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 2m 정도 되던 도로들이 집에 한 줄의 집 라인이 날아가면서 4m 정도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반 2m들은 나대지로 남게 되고 이런 것들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이런 현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조정법에 근거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좀 자율개량을 더 하실 수 있게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짓고 커뮤니티 센터도 지금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구성을 하고 이런 식의 한 번 더 재정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치가 분명히 있었고 빈집이라던가 나대지는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기도 하고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유지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할 때 더 확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사안을 보시면 이게 불은 안 보이죠. 네, 지도에 약간 밝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이고요. 그 옆에 준주거 지역까지 확장돼서 그게 이번에 이제 유지 사업 진행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이종주거 지역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재생에 대한 이미지와 중주거 지역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재생에 대한 이미지가 초반에 좀 많이 달랐어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 경험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차이가 조금 있어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2017년도 12월 정부에 선정이 돼서 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초반에 실행계획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만부말의 이디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좀 그래도 집단 이주 정착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관계가 친밀하세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존중을 하되 어쨌든 이제 기반시설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이 슬럼화되거나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수무강 만부마을이라는 미래사업을 좀 가지고 세 가지 목표 안에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좀 네 가지 테마가 있어요. 인프라를 개선을 하자,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하자, 주거지원 사업을 하자, 지역 역량 강화를 좀 하자라고 하는 네 가지 테마 안에 17개의 단위 사업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앵커라고 얘기하는 사업들은 1번 공공주차장, 그리고 2번 주민공동시설 조성, 그리고 주거지원 사업에 지금 다 붙어있는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 그리고 10번 사랑방 조성, 11번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12번 마을 공부 대여소 공단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원 사업 제외하고 1번, 2번, 10번, 11번, 12번은 만부마을 마을관리공단에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계획 안에 그 마을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할 때 들어가 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실행계획 세우고 변경을 하면서 어쨌든 유지사업이 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한다, 협치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마을의 좀 현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0평 불화해서 사시는 집들의 외관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집수리 사업을 좀 곳곳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외관이 좀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약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m 도로에서 한번 2000년도 중반에 그 현재 계량 사업 진행을 할 때 도로를 만드느라고 한 집을 털고 나머지 2m 도로를 만들고 남은 2m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면 사실 가만 안 냅두세요. 이걸 어떻게든 쓰고 계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고 하는 모습들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골목길은 메인길 빼고는 아직까지 조금 좁은 골목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마을을 보실 때 주민분들의 고민은 주거의 물리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어쨌든 10평짜리 땅이기 때문에 8평에서 좀 더 써도 12평 정도의 좀 협소한 단위 필지 안에 굉장히 좀 연식이 오래된 노후불량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도로나 뭐 상하수도나 아니면 1에서 2m 정도로 아까 메인길 빼고 골목길도 굉장히 좁은,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지들은 어떻게든 잘 쓰고 계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아까 잠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취약계층이 3분의 1 정도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취약점은 있기는 한데 드나듦이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오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성상 본인들 간의 친밀도는 굉장히 높고 금방 싸우셔도 금방 화해하시거나 뭐 이런 그런 마을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공간이나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지점이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만수 이동에서도 조금 이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생활이나 복지 서비스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 있어 보면 재가로 의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노상주차가 많다라고 하는데 노상주차 문제는 나중에 주차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부 구역만 노상주차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을의 전면부에만 있고 사실 안쪽에는 대수가 그렇게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원도심 했던 데 말고 추가적으로 준주거 지역을 확장한 지역이 다 빌라여서 거기를 기점으로 사실은 주차장 부족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적으로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원래 아까 2013년도에 원도심 저층주거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상태여서 2014년도에 그 사업이 좀 끝나고 나서도 17명 정도가 모여서 비영리단체 등록하시면서 다양한 공모사업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선정이 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도 그 사업이랑 사업 간에도 이 주민협의체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나 뭐 자체적인 역량 강화나 마을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오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 하시고 어르신 봉사도 하시고 목공기술 배우기도 하시고 뭐 일자리 사업도 하시고 계단공사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하고 나서 어쨌든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생겼고 그거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셨던 지역이라서 사실은 유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 기업을 하나 만들까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계시던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협동조합 만드시고 마을 기업으로 가셨을 팀이었거든요. 이 주민협의체 자체가. 그래서 사전교육이나 이런 건 다 받으신 상태에서 유지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유지사업이 시작이 되고 물리적으로 마을의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2018년도에 온 거고요. 그래서 좀 블록 단위로 나눠서 구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역 단위로 나눠서 구역장 뭐 이렇게 임명을 하고 구역장이 계속 소집도 안내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뭐 전체 회의도 소집도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운영을 좀 시작했고 이렇게 되고 나서도 2018년도에 어쨌든 기존에 하시던 활동의 방향성이 있다 보니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서 이분들도 같이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센터를 운영을 할 때 기존의 주민협의체가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자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던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멤버를 좀 확장해서 좀 모집합시다 막 이런 거 말고 월별 몇 번은 꼭 회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강제성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원래 하시던 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멤버들이랑 좀 겹치면서 혼선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서는 특히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민협의체 멤버가 고스란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을 둘 다 병행하시기가 어렵기도 하고 본인들도 혼선이 있으신 거예요. 뭐가 주민협의체 역할이지?부터 시작해서 뭐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이지? 이 관계가 되게 모호해져가지고 2020년도 딱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협의체 회의도 전체 회의도 못하게 되니까 자유롭게 계속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방문객 제한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돼버려서 저희가 초중반 정도부터는 그냥 센터가 운영하겠다. 주민협의체 회의 같은 것들 센터가 기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조금 이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민협의체 멤버가 너무 초반에 바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운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2018년도 5월쯤에 이제 국토부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제안을 했어요. 시범사업 4개 지역에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랑 안양 명학이랑 공주랑 청주랑 이렇게 4군데가 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 지역은 그 마을관리협동조합 TF를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을 계속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제 뭐 협의도 하지만 체크도 하고 뭐 이런 TF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저도 9월부터 거의 주 당일에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퀄리티 인가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2019년도 4월에 받게 됐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걸릴 일은 아니었는데 기간상 저희 좀 천천히 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오시던 사업이어가지고 빨리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국토부도 준비됐으면 빨리 내시죠라고 했는데 그 내고 나니 이제 본인 그때까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이 안 만들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사실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도 같이 발표하면서 인가도 발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어야 돼가지고 몇 개월 정도 딜레이 됐다가 저희가 인가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4월 인가 받고 나서 8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MOU 체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공공지원 이건 충족한 다음에 9월부터 지원 예산의 교부를 드려서 운영을 시작하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FA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때는 마이갈렛 동절이 뭐다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았고 각 구나 뭐 이런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서 조금 매주 체크하는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게 TF 회의 운영이었고요. TF 회의에는 준비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남동구 지원기구인 진흥원 그리고 저희가 운영지원기관을 신협을 두고 있긴 한데 사경 쪽도 필요해서 지금 명칭이 바뀌셨을 텐데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경제? 네. 근데 그때는 홍익경제연구소여가지고 또 그 팀 그리고 저희 센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설립준비 교육지원 같이 사경의 영역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홍익에서 담당을 해주셨고 운영준비 지원이라고 이제 뭐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 봐주시는 거는 남동신협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9월부터 4월까지 아마 제 기억엔 연말까지는 거의 매주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서류 제출하고 나서부터는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조금 간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낼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느라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은 신협이 신용협동조합이긴 한데요. 이게 금융권 협동조합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경에 대한 인지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권에서 보면 말갈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가 공공이 계속 이렇게 인풋을 넣지 않으면 자립적으로 운영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사업계획서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왜 이 회사를 설립하지라고 하는 이제 초반에 퀘스천 마크가 되게 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 기관이나 준비를 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각자가 생각하는 마을 관련된 영역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는 상이 너무 다르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도 초반에 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하게라도 합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지원기관도 사실 이 맥락을 이해해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느끼는 거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상을 맞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운영하면서 상이 막 100% 맞지는 않는데 생각이 서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때라도 조금 이렇게 어쨌든 자주 모여서 그래도 조금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진흥원이나 운영지원기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계획 안에, 그러니까 실행 계획 안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넣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 지침 마련이나 예산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작성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실 저희가 요구할 때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무상 사용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인천시 남동구 조례에 없어가지고 이때 계속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조례 개정이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남동구는. 요 회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정리해서 누가 좀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시절 중에서도 어떤 걸 공공위탁 업무로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초반에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때 계속 얘기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을관리 사업을 준비하시더라도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초반에 운영하실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도 예산이 또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걸 저희 역량 강화 사업에 있는 예산에서 좀 배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됐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TF 회의에 대한 운영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연계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시는 거 도와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좀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 갈등에 대한 해결이 제일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요. 운영과정 모니터링에서는 그건 저희도 다 할 수 없는 역량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 분야가 지금 총 4가지 사업으로 인가를 받으신 상태고요. 마지막에 있는 조합원 교육이나 홍보는 사실 모든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하고 보면 마을 밥상, 마을 문화상점, 마을 관리소 3개 영역이 좀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을 밥상이랑 문화상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마을 기업을 준비하셨으면 이 두 사업으로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어요. 원래 하시던 일들이셔가지고. 그래서 마을 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테마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을 주민분들의 공용부엌이었다가 그 다음에 식당이 됐다가 지금은 식당 플러스 도시락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고 나서.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계속 변화가 좀 있는 사업이고요. 완전 초반에 제출했을 때는 공용부엌 정도 제출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문화상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나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식재료를 재배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재배해서 뭐 생산을 하거나 꽃차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좀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화 시켜서 저희 주변에 학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나 교육청들을 연계를 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을 관리소는 앵커시설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나 주차장 관리라던가 나대지 관리 같은 것들을 직접 마을에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이제 밥상이나 문화상점의 포커싱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같이 일거리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 이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쪽 공공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지역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제출했고요. 현재는 꽃차는 생산을 안 하고 계세요. 마을문화상점은 지금 거의 천연염색이랑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좀 좁혀져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꽃차는 초반에 좀 이렇게 시도를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진행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을 좀 돌아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계획 제출하고 나서 이제 인가 받기 전까지는 이제 지원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서 내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돌려보셔야지 뭔가 할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정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마을 밥상 프로그램 처음에 그냥 공유부업 형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한번 해보시고 천연염색은 교육받고 제품 군 생산해보시는 것들을 2019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남동신협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사업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홍보도 하면서 이제 지원도 하는 그런 활동을 2019년도 초반에 좀 진행을 하셨고 인가 받고 나서는 이제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공공지원 요건 같은 거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남동구랑 주민들 사이에 여기 사무소를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공간 사용에 대한 MOU 체결을 진행을 해서 지금 저희 커뮤니티 센터 1층을 사무실로 쓰고 계시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영 전문 지원 기관인 2군데랑도 MOU 체결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을 좀 준비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랑 남동구는 이제 지침을 좀 저희끼리 만들어야 됐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진흥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행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인상을 쓰시게 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정산을 어떤 절차로 할 건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는 신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정산 시스템을 쓰기는 하는데 얘가 이 나라 돈도 써야 돼요. 또 그래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월별로 교부할 거냐, 누가 교부할 거냐, 이런 것들 역할을 좀 정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계획서 낼 때 조합이랑 신협이 같은 공동 이름으로 남동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남동구가 연간 예산을 신협 계좌에 주고 신협이 월별로 협동조합이 교부해주는 형식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정산은 거꾸로 올라가고 뭐 이런 절차도 사실은 방향을 거의 정해준 게 없어서 저희가 삼자대면 해서 이렇게도 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가받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초기 활동을 진행을 해보셨어요. 밥상 프로그램 계속 이제 월 며칠 정기적으로 운영하시고 메뉴 같은 거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이제 뭐 자체 평가를 해보신다던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셨고 문화상점은 서인음식 제품을 생산을 하고 좀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장터를 나가시기도 하고 신협이 이제 판로 개척 좀 해주셔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고요. 마을관리소는 이때 남동구가 조금 안내 붙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나대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일반 회사한테 계속 연 몇 회씩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을 그냥 이제 사업한테 주는 거죠. 그 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나대지 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안에 지구단위 수립하는 용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 의견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따로 이제 사회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정도를 이 시기에 관리소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진행을 하셨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실 이 전까지는 조합원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5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하셨고 19년도에 한 14명까지 늘기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도가 되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업이 여러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14명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행정 입장에서는 계속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민 지역의 대표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뭐 여러 가지 대표성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활동적인 대표성도 있을 수도 있고 이들이 지역에 다시 재순환하는 걸로 이제 대표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인구가 1,300명인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사업이 안착이 되면 조합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2020년 초반부터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0년도 2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한번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 변경 설명회를 하면서 조합 설명회도 같이 하고 조합원은 공개 모집, 주민분들 중에 공개 모집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그때부터 막 와서 주민 설명회가 다 취소되고 저희가 그때부터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때여가지고 결국에는 못 하시고 있다가 2020년도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아예 그냥 대면으로 그 현수막 같은 걸 지역에 거셔가지고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셔서 지금 이제 40명 정도가 조합원을 계시던 상태고요. 요때 이 현수막으로 동네 좀 모집하는 게 좀 가능했던 거는 그 사이에 그 천연유색 제품으로 마스크 같은 거를 제작하셔가지고 코로나 때 지역에 계속 배포를 하셨어요. 무료 배포를. 그런 거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주민분들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셔가지고 그러면 이참에 홍보를 좀 시작해서 조합원을 모집하자 이런 방향이 결정이 돼서 그때 조금 모집해서 현재 이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사업화를 시키는 것들을 중점을 좀 많이 두려고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 지원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상은 제가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을 하려고 하면 사도 등록증은 이렇게 내셔야 되고 행정에 뭘 검사를 하러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팔리는 메뉴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까지를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거죠. 현장지원센터가. 그렇고 이제 뭐 문화상점도 마찬가지죠. 저가 막 천연 제품을 엄청 소비해서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할 수 있으면 아예 전문가들을 계속 연결을 해서 사업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어서
밥상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진흥원에서 한번 개별 시범사업체 대상으로 개별 사업을 좀 전문화하는 과정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있으시냐라고 확인을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그때쯤 여러 팀들을 저희 사업과 관련된 여러 팀들을 모시고 현장에 한번 와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을 밥상으로 한번 구도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 해피빌리지라고 하는 그 잘 아시는 국수나무? 네.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모태가 협동조합이고 출발하신 데라서 이렇게 이제 신규로 하시는 마을의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와주셔가지고 7월부터 지난주에 끝났어요. 7월부터 12월 7일까지 한 22회, 23회 정도 걸쳐서 메뉴 개발하고 각자 역할을 좀 나누고 메뉴에 대한 정량화를 이제 하고 이제 맛을 좀 정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제 포장이라던가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봐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밥상이라서 우리 밥상을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셨고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 진행으로 지원을 해드렸을 때도 그냥 이제 손맛으로 이제 승부를 보시는 거였는데 이걸 팔려고 생각해보니 완전 다른 맥락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전문의 도움을 받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어르신들 좀 힘들어하셨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뿌리던 거 이렇게 몇 그램 몇 번 이렇게 나눠서 소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오히려 편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진행을 했었고요.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여름부터 저희가 주택관리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주택관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마을관리 사업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공부대역, 그리고 집수리 관련된 아주 간단한 상담 정도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 도시생 대학이랑 좀 연결을 해서 앵커 시설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운영계획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게 네,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상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 사업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이템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이제 후처리를 해야 될 상품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있고 조금 전문성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아이템 고도화 관련돼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랑 좀 연결을 해서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학생들이 저희 커뮤니티 센터로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키트나 이런 거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근데 저희 사업 안에 일자리 지원 사업이 좀 있어서 이 초반에 사업장 인력비 지원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별로 전문교육, 이 팀에서도 사업별로 전문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면 이제 더 전문가 컨설트를 붙인다든가 강사를 붙인다든가 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부 사회적 기업 지정 대셔서 좀 준비하고 사회적 기업 해야 되나 뭐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19년도까지는 이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당 100 그리고 다들 가격을 하시는 거라서 이게 좋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2020년도 운영하실 때는 밥상, 관리소, 상점으로 아예 분류를 하셔가지고 팀별 구성으로 조금 운영 구조가 변경된 그런 변화가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랑 공공사업 위탁 관련돼서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남동구랑 얘기를 시작할 때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별로 어떻게 운영 방식을 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앵컷을 좀 적은 편이 아니어서 무상 사용 허가부터 시작해서 행정 지정까지 다 나눠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수익 허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유형에 따라서 무상 사용 허가를 줄 거냐 아니면 위탁을 내보낼 거냐 아니면 행정이 지정할 거냐 이 세 가지 조금 구분을 해서 아직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 상태라서요.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앵커시설이 있고 지금 다 밀렸어요. 제가 이걸 작성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지금 맨 오른쪽에 위에 두 개 있는 제1호 공영주차장이랑 중형공동시설이 지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12월이 맞고 공동용시설은 한 3월? 4월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상업 인큐베이터는 12월 준공이고 우리 집 1만 호가 얘가 내년에 준공돼서 저희가 사업기간 내년까지 연장되고 제2호 공영주차장이랑 중형공동시설도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사실 올해 안에 준공이 완성이 되는 건 상업 인큐베이터밖에 없어요. 저희 다 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말무말에 아까 사회적 관리,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주사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상업 인큐베이터 1층에 있는 마을 식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중물 사업에 분류된 제2호 공영주차장이랑 주민공동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공방, 마을 공유대로소, 마을 상점, 마을 안내소가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문화상점이랑 마을 밥상이랑 마을 관리소랑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표시가 안 되긴 한데 1호 공영주차장 근처에 주택관리소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조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도. 거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만사협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익숙해 있는데 만사협의 주사업이랑 연결되는 인프라시설로 좀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공연시설 2라고 위쪽에 있는 거는 1층은 그냥 주민공동연구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 2층은 인천시에서 진행하시는 아이사랑 꼼터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행정이 지정하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층은 지금 저희 앵커즈 오피서부터 주민분들 어느 정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정도 가이드만 좀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아마 무상사용 허가를 검토하시고 계시는 중이고 2층은 행정지정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차장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공공위탁으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데 기준이 제가 무료예요. 그래서 얘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그래서 인천 남동과 되게 결정을 어려워해요. 이걸 위탁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시설이고 뭐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가장 먼저 완공이 되는 상업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시설이에요. 1층은 주민들이 운영하시게 되는 식당의 형태가 들어가고 2, 3층은 2층은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공간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쉐어하우스로 되어 있고 4, 5, 6층은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층은 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4, 5, 6층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층 마을 밥상은 아까 말한 사업이 준비했던 이제 마을 식당의 공간으로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 산수익 허가를 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초반에는 무상사용 허가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무상사용 허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위탁을 다른 걸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는 여기 그 마을 상점, 마을 안내소, 공방, 마을 공구대에서 마을 주택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 색깔 건물? 네,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 통일은 특성이 사실은 거의 공적인 기능이 많아서 마을을 안내하거나 그리고 공구대여서는 주택관리소 이건 계속 마을 관리 영역에서의 공적 영역이라서 얘를 지금 구청이랑 무슨 위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간 중에서 주택관리소나 아니면 이제 마을 공구되어서 같은 형식의 공공의 영역이고 마을 관리랑 관련되어 있는 영역은 위탁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창업인 도에서 1층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마을 해관 정도를 쓰시는 것들은 이제 무상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이 쉽게 안 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 이게 구청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 중이라서 이게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니면 내년 초반까지 가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도 있어서 그냥 조금
하다 보니 저희가 고민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진짜 빨리 설립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어서 조금은 이제 계획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서로 역할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설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고, 그때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너무 중요해서 저도 빨리 만들었는데 하고 나서 조정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역할도 다시 조정하고 사업객도 다시 수립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뒤에 시행착오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인가를 하고 나서 시범 운영을 계속 돌렸었는데 사실 인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뭘 많이 해보시고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중력유체랑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혼선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사실 빨리 만드는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이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조직인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도 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토대로 활동을 하시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의견을 받을 때 이게 전체 의견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계속 저희는 생겼던 거라서 나중에 저희가 좀 주민협의체 월별로 무식 회의를 소집할게요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런 혼란이 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쨌든 활동기반 조직이라서 사실은 무엇보다 사무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무국과 활동조합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무국 구성을 여러 번 혼선을 좀 맺었던 상태라서 이게 1번이랑 다 연동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3번, 4번은 좀 연동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이 기존에 이제 지역 사회에 해오던 일들을 지역의 주체가 중심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위탁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계속 행정이 인풋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남동구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해결책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행정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위탁에 대한 것들을 주려고 할 때. 그리고 이게 특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조례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사업한테 어떤 역할을 계속 주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가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 모든 시설들을 저희는 지금 남동구 도시재생과가 운영을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관리관이 다 지금 조시생과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 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년 정도는 도시생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 개정 이런 걸 다 하고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단계별 지원 조직 역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장지원센터가 가지는 부담감이 제일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원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현장지원센터가 다 충족하기엔 너무 한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역 단위 안에서 같이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는 팀들이랑 그 역량을 포함한 전체가 지원 조직의 역량이라고 좀 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역할을 좀 나눠서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면서도 했지만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 내년에 현장지원센터 인력이 더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눠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저희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저는 이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